미국 대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는데요. 미국 대선 이후에 글로벌 경제 동향과 내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각 분야 경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했을까요? 2021년 한국 경제 대전망을 기획하고 총괄한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겸 비교경제연구센터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혹시 지금 대선 결과 좀 지켜보고 계시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바짝 쫓아가면서 좀 우위를 점할 것 같은 그런 기세인데 네, 네. 지난 4년간의 트럼프 대통령 시대 글로벌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사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네.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 호황이었죠, 사실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그 각종 감세 정책 이런 걸 통해서 네. 미국 경제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냥 찬물을 끼는 상태가 됐는데 네. 앞으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누가 되든 간에 네. 큰 차이는 저는 크게 없을 거라 보는데 대체 이제 미국 경제 성장 1% 차이가 한국 경제 성장률 0.5%포인트를 준다고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예상들은 큰 변화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그 경로가 오는 채널이 다른 건데 네. 바이든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일방적인 무역 정책보다는 다자 무역 정책을 다시 이제 후보시킨다는 차원에서 네. 통상이 중요한 한국 경제한테 그런 면에서 좋다는 차원이고 네. 반면에 트럼프는 이제 상대적으로 바이든에 대해서 바이든은 막 증세를 주장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렇죠. 계속 감세 기지 이런 면에서 또 미국 경제가 다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한다면은 그런 면에서 미국 경제 성장이 올라가는 것이 한국 경제 좋은 측면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대통령 어떤 당락 결과에 따라서 경로는 다르지만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두 후보 간에. 그러니까 정책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네. 네, 2021년 한국 경제 대전망을 책을 내셨는데 이게 최고의 네. 경제 전문가 28명이 집필을 했어요. 네네. 이런 상당히 귀한 책인데 어떻게 이런 걸 구상하셨나요? 네, 저희 팀이 이런 그 대전망 책을 매년 내고 있고, 올해가 5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한국 상황에서 좀 정파적 또는 좌우 어떤 입장을 떠나가지고 좀 네. 전문가들이 좀 객관적 차원에서 한국 사회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전망과 어떤 정책 제안을 네. 제시하면 좋겠다는 생각하에서 이렇게 모여서 책을 매년 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 말에 예상했던 2020년 올해 한국 경제 대전망에서 키워드가 오리무중 속 고군분투였는데 실제로는 네네. 어땠습니까? 네, 그 작년 대전망 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전망들이 다 틀려버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상치 네.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 코로나 때문에요. 근데 그래서 실제 상황이 이제 오리무중은 이제 특히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거의 설상가상으로 더 이제 악화된 측면이 있고. 예. 그다음에 고군분투는 한국이 주변 국가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서 어려운 걸 포함했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되는 따라서 올해 거의 기진맥진 상태로 이제 키워드를 바꿀 상황이고 네. 앞으로 이제 기사회생 V자 반등해야 되는데 네. 그런 V자 반등은 중국 정도만 지금 나오고 있고 한국은 아직 그래도 서방 국가보다는 나은데 네. V자 반등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키워드를 네. 진퇴양난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내년 예상에 대한 키워드를. 그러니까 내년 한국 경제의 키워드는 진퇴양난이다. 앞으로 네네.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곤혹스러운 네네. 상황이라는데 왜 그렇게 보십니까? 네, 크게 세 가지 이제 진퇴양난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제 미중 그 사회도 있지만 미국 선거 결과 나올 따라 달라지지만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좀 더 그 중점을 둘 것이냐 이런 게 진퇴양난의 큰 대외적인 진퇴양난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경제가 다 침체이기 때문에 특히 유럽과 선진국이 그래서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어려우니까 내수를 이제 키워야 되는데 예. 이 수출과 내수 사이의 어떤 적절한 균형 이것도 진퇴양난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 지출을 이제 늘려야 되는데 그죠? 예. 그 내수가 어려우니까. 네. 근데 정부 지출 너무 과다하게 늘리다 보면은 또 국가 채무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또 진퇴양난해서 이렇게 미중 사이에 내사 네. 수출 사이에 정부 지출과 국가 채무 사이에 세 가지 진퇴양난을 내년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네. 한국 경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진퇴양난을 잡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미국의 동조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일 것 같은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다면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면 혹시 미중에 무슨 변화가 좀 더 있을까요? 지금에 비해서? 변화가 있죠. 예. 그 어떤 큰 변화냐면은 예.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면에서 자유무역주의 또는 WTO라는 다자주의를 무시하고 예. 일방적인 어떤 정책인데 음.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 미국식의 그 트럼프식의 일방적인 중국 관세 때리기 것이 오히려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무역 적자가 늘어났다고 보고 자기는 정통적인 다자무역주의 WTO를 역할을 복원하겠다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는 큰 차이가 있을 거로 보고 네. 그런 정책들은 한국한테는 상대로 유리하죠. 한국은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네. 강대국 사이에서 좀 다자무역적인 질서를 가 더 강화된 것이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통상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좀 더 한국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네. 트럼프가 되더라도 저는 이거 전혀 그 개인적인 희망사항인데 예. 트럼프가 중국을 많이 때린 것이 상대적으로 이 재선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데 네. 만약 트럼프가 이긴다면은 좀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계속 때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희망적으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계속 때리는 것이 선거 전략일 수도 있다. 만약에 재선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좀 여유가 생기는 아니냐 말이죠, 트럼프도 그래서. 네. 네. 근데 계속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예를 들어 화웨이처럼 한국이 네. 좀 반사이익을 얻지 않나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혹시 교수님 그걸 동감하십니까? 그거를 이제 좀 그 계산 방법이 복잡한데 당장 화웨이를 때리면은 네. 상대적으로 이제 단말기 같은 통신기 사업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이득을 보는 측면이 그러니까 개별 기업 차내 좀 이득을 보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 단계적인 좀 고려가 되겠고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이 자꾸 중국을 때려서 중국이 그러면은 야 우리 서방 제품 안 쓰고 예. 좀 더 국산화하고 자국화하겠다는 식으로 가면은 그것이 한국한테 장기적으로 별로 좀 좋지 않은 시나리오란 말이죠. 네. 왜냐하면은 중국이 그런 식으로 국산화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좀 어렵고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한일 간의 그 무역 분쟁이 있을 때도 예. 우리가 일본 제품을 쓰는 것이 네. 당장 일본이 좋은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제시하니까 네. 쓰는 것인데 일본이 예. 못하게 하면 우리가 시간이 걸려서라도 국산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능하고. 네. 그 중국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현재 우리가 중국에 주로 파는 초보장적인 어떤 핵심 부품 소재 같은 것들을 중국이 장기적으로 국산한다면은 네. 한국의 어떤 그 시장 면에서 네. 좀 이렇게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측면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 어떤 그 시나리오 향방을 계속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을 포함해서 단미 장중, 장기적으로는 미국, 장기로는 중국이라는 이런 어떤 관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단미 장중.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 키워드는 이제 진퇴양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글로벌 경제 사회를 바꿔가는 큰 흐름도 세 가지로 제시했다고 했어요. 어떤 흐름입니까 지금? 네, 이런 이제 진퇴양난 속에서도 계속 진행된 흐름, 우리가 그 속에서 돌파를 찾아야 되는데, 예. 첫 번째로는 디지털화이죠. 그래서 네. 이미 4차 혁명이 시작된 이후로 디지털화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더 이제 불가역적으로 네. 가속화된 측면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약해지니까 네. 정부 역할이 더 크게 되는 모든 나라에서
그것이 중요한 흐름이고 네. 그다음에 탈세계화 다시 말해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금융의 탈세계가 진행되고 네.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 무역의 탈세계화 코로나 네. 이후로 이제 생산 거점 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자체도 점점 탈세화 얘기는 리쇼어링이 등장 이런 식으로 이제 탈세계화 그다음에 정부 역할의 증대 네. 그다음에 디지털화가 이것이 이제 그 새 큰 흐름이고 음. 그 속에서 한국이 그 진탕날 극복할 수 있는 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세 가지 흐름 중에서 탈세계화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의 이 탈세계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이 백악관에서 이번 선거 관련해서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뭐 승리를 선언을 하는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지자들에게 승리를 어떤 약속하는 뭐 그런 연설이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결국 탈세계화는 더욱더 가속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계화는 사실은 미국이 주도한 흐름이었는데 예.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WTO에 초청해서 가입해서 보니까 예. 이 탈세계화 또는 자유무역주의의 수혜자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고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 질서를 되돌리기 위해서 WTO 같은 체제를 흔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현재 그런 그 자기가 시작한 기조를 네. 어느 정도 유지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기본적으로 유엔 기구 같은 각종 기구, WTO 같은 기구에 대해서 이것이 미국 이해에 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어떤 그 다자적인 기구를 통한 해결보다는 1대1 방식을 통한 해결 방식을 그 부분은 아마 계속 쓰려고 그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경제 대전망 안에 좀 기본소득 도입 논란도 있던데 교수님 네네. 지금 시점에서 기본소득 논의 빠르다고 네. 생각하시는가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소득 논의는 이미 이제 정치권과 정책권에서 이미 이제 화두로 등장했죠. 크게는 이제 정민 고용보증제하고 네. 기본소득제가 이제 대립하는 양상인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나라의 사회성이 다른데, 네. 현재 기본소득제는 이제 경제학계 입장은 굉장히 비용이 많은 제도이다. 비용이 사실 많은. 이거는 미국과 같은 굉장히 시장 경제가 유연성이 높아가지고 경제 성장이 낙오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경제에 나온 처방이 사실 우파식 처방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보험제도가 잘 된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네. 네. 한국은 아직은 어느 상쪽 단위 어딘가의 형태라서 저는 기본소득도 조금 절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는데 네. 전 국민이 하는 건 어렵겠지만은 네. 기본소득 취지가 이제 또 단점이 그 노동 의욕을 이제 떨어질 거라 보는데 네. 그런 노동 의욕이 좀 떨어지지 않고 막강한 좀 강한 청년층 대상으로 한 제한적 영령층에 대한 기본소득 제도 같은 거는 그래도 뭐 해볼만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좀 절충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험 제도에서 이제 커버되는 직종이라도 연령이 있는 반면에 또 청년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볼 만한 어떤 제도라고 보는 어떤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